안녕하세요. 당귀다TV 구독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한국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정작 주변에서는 다들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가로 이 기이한 현상,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지금 한국 경제는요, 마치 한 나라의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사상 최대 수출 실적으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지갑이 꽁꽁 얼어붙는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극과 극의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경제의 아주 눈부신 빛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대한민국 수출이 만들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기록들입니다. 네, 사상 최초입니다.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가 코앞이에요. 2025년 12월 11일 기준으로 누적 수출액이 벌써 6,606억 달러인데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3%나 껑충 뛴 수치입니다. 이걸로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은 갈아치웠고요.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상반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 날아오르는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엄청난 성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무려 45.9%에 달하는데요.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쌓인 반도체 수출액만 해도 1,526억 달러인데 이건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가볍게 넘어선 거예요. 물론 반도체만 잘 나간 건 아니에요. 석유 제품이나 무선 통신기기 같은 다른 품목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점인데요. 베트남 쪽 수출이 35.8%나 급증했고 대만으로의 수출도 15.2% 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아주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호스트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수출 실적이 좋다는데 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죽겠다고 할까요? 이 수출 통계가 정말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맞나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눈부신 수출 실적의 뒷면,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내수 경제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착시의 실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전체 수출 증가율은 2.9% 플러스지만 여기서 반도체만 쑥 빼고 계산하면 오히려 1.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여기 그래프의 붉은색 부분을 보시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줄줄이 마이너스잖아요.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셈이죠. 현재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수출 경제는 연간 3.0% 성장이 예상될 만큼 아주 뜨거운데요. 그 따뜻한 기운이 내수 경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소매 판매액은 2.1%나 줄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온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경제가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24년의 소비 위축은 2003년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가장 안 좋은 성적표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우리 지갑이 더 굳게 닫혔다는 뜻이에요. 최석원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이 지갑을 닫는 데는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높은 대출이자 부담. 둘째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자산이 줄었네? 하고 느끼게 되는 역자산 효과고요. 마지막으로 비싼 국내 물가를 피워서 해외에서 돈을 쓰는 역외 유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착시 현상하고 내수 부진의 원인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반도체 호황 왜 이렇게 강력하고 또 예전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좋은 흐름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제가 쉽게 비유해 볼게요. 과거에는
가장 똑똑한 천재 한 명, 그러니까 최고급 반도체 하나를 키우는 질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전문가들, 즉 일반 서버용 반도체들로 팀을 꾸려서 협업하는 양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AI 시대에는 최상위 HBM 메모리뿐만 아니라 서버 D램, SSD 같은 모든 종류의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필요해진 거죠. 자, 수요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공급이 전혀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2028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든, 즉 파는 사람이 유리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경기를 예측해서 일단 공장부터 짓고 주문을 기다리는 좀 변동성이 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빅테크 같은 큰 고객사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맺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 외부 경기가 흔들려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례 없는 기회와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전망을 보면 반도체 착시 현상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총 수출액은 조금 늘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 앞의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엄청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빛에 가려진 내수 경제의 그늘을 걷어내고 경제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도체가 벌어들인 막대한 돈과 기술을 다른 산업으로 퍼뜨려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같은 걸 통해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단단하고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드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중대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당신 귀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당귀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